이국종 그 중증 외상 치료 전문의죠. 오늘 교수의 오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괜찮을 거다 이 정도 얘기 한마디를 하고요. 이국종 교수가 그동안 좀 많이 쌓인 게 있었던 것 같다. 예, 이런 느낌이. 제가 볼 때는요, 저도 뭐 김종대 의원을 잘 압니다. 예. 잘 알고 뭐 그렇게 알고 지낸 게 뭐 10년도 넘게 되는데요. 또 그분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가서 얘기도 하고 뭐 정의당에 계신다는 것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북한군 병사를 살려내기 위한 그 노력 그런 데 예. 대한 감사와 고마움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표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, 사실은요,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. 사실은 이번에 우리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 병사의 몸 안에서 우리 김주환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서 옥수수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해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만일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번에 다 알았잖아요. 그렇죠. 만일 예. 그걸 모르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겠습니까?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해충약 보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해 주겠어요? 제가 볼 때는요, 이국종 교수는 단지 넘어온 우리 한 병사 네. 한 명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 전체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전체에 알렸고 전 세계에 알린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적어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저는 마련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너무 네. 이 환자의 소위 말해서 기순병의 세세한 것까지 예. 얘기함으로써 이게 뭐 인격을 테러다. 얘기했다는 게 그건 조금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. 또 아마 그 하나 발언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. 그 이국종 교수가 그 병사한테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. 병상이 100석밖에 안 되는데 150명이 포화 상태는 사실 중증센터가 아주대병원이 제일 잘 돼 있는 거는 다 알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경기 소방차에서 본인이 그냥 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닥터 헬기를 타고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하는데 일부 그런 볼멘 소리도 한다라고 합니다. 다른 환자들이 왜 내 가족이 급한데 왜 그 병사한테만 매달리냐. 그래서 본인은 뭐 그 가정도 거의 포기하고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고 저 상황에서 하는데 병원장은 또 병원장 입장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좀 굉장히 마음감이 교차하는 부분은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다라고 봅니다. 예. 거기는 중증외상센터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쟁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사람들만 가서 네, 치료를 받는 곳인데. 국방부에서 지금 그 국방부 자체 내에 그 병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연구원 이런 거를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게 이제 우리 병사들한테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장병 복지 차원에서 또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국종 교수가 하고 있는 것이 외상 중증 환자들. 예. 우리 이제 군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폭약이나 탄약 이런 것들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. 그런 데 대한 연구원 또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.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거기 아주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좀 불편해 하신다고 그래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국종 교수가 좀 전에 우리 김주환 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런 외상 중증 환자가 생기면 닥터 헬기에 타고 같이 가서 다시 여기 이제 헬기에 내리니까 그 헬기 소리가 좀 부담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. 이번 기회에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한테 좀 부탁하는데요. 생명은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국종 교수를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합니다. 대한민국이 지금 휴전 상태에서 언제든지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주대가 어디 있습니까? 수원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휴전을 해서 너무나 멀리 있잖아요. 의정부나 이런 파주나 이런데 좋은 병원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방부에서 단지 뭐 병사들 후생이나 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쪽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런데 지금 아주대까지 왔다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예. 듭니다. 사실 과거에 16대 국회 때 국방부가 지금 말씀하셨던 국방의료원, 가칭 국방의료원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그때부터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국내 이익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해서 거의 그 법안이 폐기됐고 다시 수정안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건
어떤 포괄적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국방부가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국방부만 질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근데 왜냐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리는 예,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어쨌든 예. 국방부 입장에서 그걸 만들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대학교 유국종 교수 팀하고 예. 협약을 맺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생명을 살린 거죠.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협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이국종 교수 오늘 내가 외상센터 이렇게 어렵게 지은 외상센터 지을 때보다도 병원장의 호출이 훨씬 더 많았다. 이 한 환자 치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만 전념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긴 했거든요. 사실 그 더스토프라고 미군 헬기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경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뒤따른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특정 병원을 언급할 수는 없으나 수도권의 빅5 병원 중에 엄밀하게 2차 진료기관으로만 선정이 돼 있지 이 빅5 기관에 교통 환자들을 받기 시작한다. 그러면 사람의 욕망상 일선 의료는 안 갈 겁니다. 이런 이중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왜 그거를 안 했느냐라고 질타하기는 굉장히 네. 곤란하다라고 봅니다.